안녕하세요. 왈츠솔TV의 최성주입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아이를 낳는데 또 아이도 꼭 낳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를 왜 낳아야 되는지, 또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막무가내 그냥 나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애를 낳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봤을 때 매우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은 마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마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가 아니었다는 말은 뭘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내, 여러 쪽에서 왕이 나왔겠죠. 다시 말하면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걸출할 인물인데 그 인물이 마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견주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는 아들, 딸 하나 낳든지 아들 하나 낳든지 둘 중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는 환경이 어렵고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살기에는 또 직장생활이 또 어려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내가 살기에 편하게 살기는 어려운 것이, 내가 만약에 나의 살기는 편하게 나의 세대만 살기 편하기 위해서 아이를 하나를 낳거나 그리고 낳지 않거나 혹은 둘을 낳거나 하고 했다고 하면 세종대왕처럼 잘은 모르겠지만 첫째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셋째 막내, 거의 여러 다수의 변수 중에 하나인 세종대왕은 첫째 둘째도 아니고 셋째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둘만 낳고, 혹은 남자 둘 여자 둘 합해서 한두 명밖에 낳지 않으니 셋째가 없습니다. 혹은 저는 망둥이가 없습니다. 우리 근대사를 가장 우리나라의 국가의 일제 이후 우리나라의 군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박정희 대통령님은 또한 마지가 아니라 막내 쪽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이를 낳는 우리 상황들이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그래서 우리는 막둥이를 낳지 않습니다. 거의 장남장녀일 뿐입니다. 이 현상은 바로 우리에게 큰 위험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의 지도자는 과연 어디서 올까요? 외국에서 꿰고 올까요?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민족이 낳은 어떠한 자식 중 한 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첫째이면 확률적으로 우리는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처럼 성군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첫째는 아마 그 가정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인재 같습니다. 둘째, 셋째는 또 그렇겠지만 막둥이라든지 아니면 셋째라든지 그러한 것은 국가, 공간, 어떤 국가의 공공이라든 퍼블릭, 국가를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마 첫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 가족 구성원들의 맞이는 그 가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의 장자 역할을 해야지 가족 밖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하는 위대한 국가적 인물이 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어떤 인륜 대사일 것이고 우주의 원리일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우리에게 왜 인재는 첫째가 아니고 마지막에 둘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주는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영혼을 만든 수많은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러운 영혼에서 만든 수많은 영들이 육신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첫 번째 인재를 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안 나도 되는 거죠.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장자가 매우 훌륭한 인격을 가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주
다른 사람 만나도 되죠. 우주는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 나라, 그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인물은 다 막둥이, 막내 쪽에 묻혀줍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어떤 가족이든 부부가 많은 아이들 낳는 가운데 마지막 쪽에 있어야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한 명 낳고 두 명 낳는 그런 시대이지만 아들을 선호한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묘하게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들을 안 줍니다. 딸을 6명 낳고 막 7번째 아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딸이 많이 낳아야, 딸이 많이 있어야가 번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딸이 많이 있어. 우리가 닭을 키울 때도 수탉을 하나 둘 키우지만 암탉을 많이 키우는 이유는 암탉은 생산합니다. 알을 생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주도 신도 인간 세계사에 딸을 많이 준 것은 번창하고 자식을 번창하고 우수를 번창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딸 많은 집안 마지막 아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우주는 우리가 욕심대로 뭘 요구할 때 주지 않습니다. 우주가 원한 대로 하지 인간이 원한 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역사 보셨습니까? 좋은 왕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왕 어떤 왕이 모르지만 저는 그 세종대왕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마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자식들 중에서 셋째, 넷째 중에서 그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대사를 이끈 우리 그 63년 후에 산업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님도 마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재는 마지는 그 가정의 인물이지 국가 인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국가 인재는 마지라든지 셋째 넷째 마지 그런 쪽에 심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좋은 통치자, 좋은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아이를 낳은 가운데 어떤 가족의 셋째 넷째 중 한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앙이 그렇게 많은 가족들 그런 확률이 높은다는 것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 많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는 그 자연스럽게 애를 낳고 그래서 그 마지막 셋째 넷째 중에서 우리의 그 미래를 통치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을 보면 막내는 우주가 보낸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주가 보내는 선물인 그 영웅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범용의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영웅들은 다 3명, 4명, 5명 나는 그 마지막 쪽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찌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의 미래의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인재는 마지에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있으면 마지끼리 대통령 통치자가 되겠지만 그러나 셋째, 넷째, 마지, 망두기 등 우주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인물들이 나타나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혼할 때 그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많은 영혼을 준비해 예비해 줄 것입니다. 그 영혼들 중에 다 영혼마다의 역할이 있을 것인데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 올바로 와야만이 되지 애를 낳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치해 줄 통치자를 가져오지 못하고 통치자가 깜이 아닌 어떠한 사람을 통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공간에는 다수가 통치자의 미흡한 통치자의 다수가 위기에 쌓이고 전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 매킹하는 그런 순환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이는 우리들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씨앗은 미래를 통치하는 통치자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통치한 미래 세대의 왕 대통령은
우리가 나누는 중 하나가 되겠지 해외에서 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미래고 우리들의 인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도 느꼈고 인구를 느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낳을 수 있고 애를 풀이하게 낳을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탄생 후의 조건도 있지만 탄생 전에 만나는 자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유롭게 놀고 탄생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남자 여자 만나서 반드시 아파트 얻는 게 아니라 13평 전세 월세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꿈꾸는 그러한 어떤 흐름, 젊은 세대들의 자유로운 남녀의 만남, 그렇게 살아가는 조건들이 형성되는 그런 환경, 그런 것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어도 인간의 자유로운 만남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속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이러한 경제적인 분야의 어떤 규제를 풀지만 이제는 인간의 본성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규제적인 요소, 영혼의 세계는 국가도 뭣도 없어요. 그냥 영혼길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고 하는 모든 어떤 자유스러움을, 젊은 청춘들의 자유스러움을 우리는 이제 가능한 풀어주고, 청춘의 공간에 다소간의 어떤 자기 부장도 있지만 그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맞이에 있는 건 아닙니다. 맞이는 가정의 가정 꾸려가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에서 위대한 인물을 밖으로 내고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막내, 이쪽이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인재가 있으니 이러한 인재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 이제 결혼한 우리들이 그렇게 셋째, 넷, 다섯째가 나와야만이 앞으로 50년 후에 60년 후에 그 위대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좋은 지도자를 얻기 위해서는 막둥이를 낳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애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 둘만 낳은 강박관념, 이런 걸 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를 낳아서 자유롭게 키우고 많이 낳아서 가족이 번창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가족 안에 든든한 가족 울타리 속에서 재밌게 살다가, 그래서 늙으면 또 가족의 어떤 보살펴고 늙고 병들고 하다가 어려운 영혼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미래의 좋은 지도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막둥이를 낳아야 된다. 이게 좀 전체적인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지 않았지만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얻기 위해서는 막둥이를 낳아야 된다는 주제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